심지어 마지막까지 유심 있게 보신 분들은 딥5 라이트 커밍순에 대한 이 텍스트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키렌더 AR입니다. 오늘은 딥5 렌더에서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2.11 버전 업데이트 내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충분히 딥5 렌더가 다른 렌더러들보다 강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 단점들이 남아있기는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에서 평행뷰, 아이소메트릭 작업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딥5 렌더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단점들도 모두 해결된 것 같아서 이번 업데이트가 더욱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려서 또 한번 죄송한데요. 이번 상반기에 저희 아키랜더가 새 사이트를 오픈하고 정비하는데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여러분이 더 쾌적한 환경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것이 되게 만족스러웠고, 이번 여름 시즌에만 600명 가까이 수강 신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가을 시즌 모집까지는 딥5 영상 제작에 시간을 쏟을 예정이니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던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딥5 렌더에서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2.11 버전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딥5 런처라는 이름으로 시작 페이지가 세 단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딥5 렌더, 딥5 싱크를 포함하여 이후에 출시될 딥5 라이트가 포함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다양한 리소스들이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딥5 런처에서는 계정 관리,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모델러에 해당하는 싱크 다운로드 하는 것과, 그리고 딥5 업데이트 정보들, 이벤트, 예제 파일들,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프로젝트를 가져올 건지에 관련된 프로젝트 관리 등 여러 기능들을 한 곳에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AI PBR 머터리얼 스냅이라고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레퍼런스 삼을 이미지에서 필요한 재질만 AI가 계산을 해서 추출을 해주고 바로 PBR 재료로 생성해주는 AI 기능입니다. 아마 딥5에 들어와 있는 AI 기능들을 자세히 공부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전에 AI 기능으로 텍스처 맵을 생성해주는 게 이미 있었는데 뭐가 달라졌나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텍스처 맵에 조금 가까운 2D 이미지를 우리가 넣으면 원래 PBR 텍스처 맵이 아니었는데 그냥 단순 이미지였는데 PBR 텍스처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레퍼런스 이미지만 넣어도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포인트만 셀렉해서 나 이 가구의 재질을 만들어줘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훨씬 더 작업 시간을 단축해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한 선택한 재질을 분석해서 딥5 에셋 중에 유사한 재질을 자동으로 추천까지 해줍니다. 저는 이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전에도 AI 기능으로 텍스처 맵을 만들어줬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 기능을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지 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소스들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발진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퀄리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낌상 해당 기본 에셋들은 훨씬 더 공을 들여서 기본 세팅으로 돼 있는 재질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AI가 만들어 주더라도 이음새가 조금 어색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실제 재질은 아닌데 인공으로 만들어낸 재질일 수도 있거나 그런 걱정들 때문에 저는 기본 소스를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근데 기본 소스 중에 없다 하면은 당연히 저도 외부에서 다운받아 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AI 기능들을 이용해서 텍스처 맵을 생성을 할 것 같은데, 이전에는 에셋 중에 뭐가 가장 유사할까 하고 찾아봤다면 이제는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되게 제가 꼭 필요했던 기능들이 계속 들어와서 더욱더 D5 렌더에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신 버전에서 평행뷰가 지원이 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렌더러에서 D5로 넘어오기를 고민한 것 중 하나가 아마 이 기능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축에서는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평행뷰를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평행과 아이소메트릭 버튼이 추가된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시처럼 아웃라인 모드와 AO 스타일을 이용해서 출력하면 더욱 깔끔한 디자인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해당 내용들은 챕터를 하나 따로 구성해서 제가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아이소메트릭 작업을 D5에서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렌더러에 비해서 훨씬 더 고퀄리티 작업물들을 뽑아내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상단 메뉴바에 D5 에이전트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D5 AI 에이전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개발 방향성 자체는 다른 AI 기능들처럼 이런 텍스트를 적어서 컴퓨터한테 나 이런 거 필요해 아니면 질문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방향성으로 개발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는데, 내가 원하는 식생을 입력하면 AI가 빠르게 식생들을 배치해주는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조경 디자인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건축이나 조경이나 다 많이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에서는 제가 가구 배치할 때도 항상 하는 말인데, 저희가 가구 디자인을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에 신경을 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경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조경 디자이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만약에 디자인하시는 분들이라면 식생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에셋 하나하나 배치하고 있는 게 사실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공간에 있어서 조경 배치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가 그걸 전공으로 공부를 저처럼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식생의 식물을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간격으로 어느 스케일로 배치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전에는 스캐터로 그냥 넓게만 뿌렸다면, 이제는 되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저희가 뿌리고 싶은 위치들만 더욱더 디테일하게 조경을 꾸밀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하지 않은 이외에 자연 경관을 만들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D5의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조경 디자이너 분들은 훨씬 더 이 기능들을 잘 쓸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용한 식생의 목록까지 뽑아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처럼 공간을 다루는 분들은 이 식생을 깔면서도 이 식생 까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 뭐 견적서 같은 걸 유추조차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조경에 관련된 것들을 전문으로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식생표나 식생에 들어간 개수 수량들을 보면은 조경 견적서를 뽑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욱더 D5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건축은 당연히 기본으로 있겠지만 조경 쪽에서도 다른 렌더러보다 훨씬 더 선택할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보면 여기 D5 보시라고 돼 있는데 뭐 크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D5한테 이런 디테일한 뭐 조경을 만들어줘, 화단을 만들어줘 이런 명령뿐만 아니라 간단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이트에서 프롬프트를 짜보거나 아니면 질문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텍스트를 작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개 질문을 해봤는데 아직은 베타 버전의 느낌이어서 모든 질문을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사용자로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다른 렌더러들은 솔직히 말해서 AI 기능들 사용하려면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딥5 렌더는 대부분의 AI 기능들을 내부에서 다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의 확장성을 훨씬 더 넓히려는 이런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스캐터 기능들도 너무 발전을 많이 했고 고급 브러쉬까지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조경편을 새로 찍어야 되지 않나 지금 고민이 큽니다. 제가 이전에 찍어놓은 조경편들은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포함되지 않아서, 아니면은 새로운 기능들만 합쳐서 제가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할지 한번 내부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딥5가 굉장히 많은 파일 형식들을 호환하고 있었는데 더 다양한 파일까지 호환되도록 확장을 한 것 같고요. 아마 모델링에서 렌더러로 넘어오면서 서피스의 이런 호환성 같은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라 당장에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기능들도 개발을 할 방향성을 좀 많이 보여주신 것 같고, 개발자 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렌더링 기능에 대한 향상도 엄청 많거든요. 패스트 트레이싱 기술들이 뭐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이런 기능들도 당연히 중요한데, 여러분은 조금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체감을 여러분이 크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에 포커싱해서 업데이트 버전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기능들만 봐도 와, 딥5 작업 빨리 새로운 기능들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심지어 마지막까지 유심 있게 보신 분들은 딥5 라이트 커밍순에 대한 이 텍스트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은 딥5 라이트 되게 생소한데?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개발자 노트를 꾸준히 찾아보신 분들은 해당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 언제 공개해 줄까 기다렸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딥5에서 공개를 안 해서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해당 서비스가 제가 전달받은 내용 그대로 잘만 나온다면 딥5에 진짜 조금 남아있던 몇 개의 단점들도 거의 모두 해결될 정도로 큰 업데이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만 말해놓고 넘어가 버리면은 여러분이 너무 답답해 하실까봐 딥5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라이트 버전에 대한 텍스트를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자면,
라이트 단어에서 느낄 수 있겠지만 좀 더 가볍게 만드는 거에 포커싱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전에 D5에 대한 조금 아쉬운 점으로 가장 크게 꼽았던 게 평행뷰랑 무거움이에요. 근데 무거움도 솔직히 말해서 렌더러를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L 렌더러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볍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E 렌더러 에 비해서 조금 무겁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해당 업데이트가 들어오고 나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D5 라이트에 관련된 게 뭐 어떤 내용인가 유추해보고 싶거나 좀 더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공식 사이트에서 체킹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D5 렌더 최신 버전에 대한 리뷰를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매 업데이트마다 정말 D5의 개발 속도에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이미 학생분들은 지표를 보면 D5 렌더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다른 렌더러에서.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린 지 2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2년 안에도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는 주류가 돼가고 있고 실무에서도 동기들이 저한테 D5를 물어보는 빈도수를 생각해보면 이미 많은 건축사무소에서도 D5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셀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년 만에 뭐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D5 렌더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동기들이나 선배들한테 이 건축사무소 작업들 얘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경직돼 있는 산업이에요. 그런데도 원래 사용하던 프로그램에서 벌써 D5 렌더로 넘어오려는 작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D5 렌더를 알아보고 싶어서 지금 서칭을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다른 렌더러들보다 D5 렌더가 강점이 있다라고 건축에서는 이미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 무료 버전을 사용해서 신입사원이 됐을 때 보통 전연차가 렌더링 작업들을 건축에서는 많이 하는데 아마 다른 렌더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걸 유료로 바꾸면서 무료 버전 중에 이제 셀렉할 만한 게 D5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D5 렌더에 대한 성장에 여러분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다음 업데이트 내용들 나오면 또 자세히 소개를 드리고 건축 영상을 제작하는 학습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